현대차가 선보인 경형 SUV 캐스퍼가 초반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 계약 접수를 하루 만에 올해 공급 물량분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스퍼의 인기 원인과 우리나라 경차의 역사를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캐스퍼 사전 계약 첫날 돌풍을 일으켰다는데 몇 분이나 사전 예약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대수로 따지면 18,800대인데. 네. 18,800대요? 네, 이게 이제 내연기관으로 한 사전 예약 대수로는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보통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또 예약 열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우리가 EV6 전기차 예약 판매를 할 때 예. 2만 대를 넘긴 경우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전기차니까 예. 상당히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네. 이전에 이제 기아 K8이라는 차가 나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18,000대 간신히 넘겼는데 이번에 이제 캐스퍼가 나오면서 18,800대로 내연기관에서는 사전 예약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캐스퍼가 경차 SUV라고 불리는데 사실 네네. SUV라고 하면 덩치가 좀 큰 차들을 의미하는데 또 경차라는 얘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SUV는 사실은 덩치가 큰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신 거고 스포츠 SUV는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크기가 작든 크든 약간 이렇게 안에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네. 그걸 SUV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번에 나온 캐스퍼는 사실은 그냥 경차예요. 예. 그래서 경 SUV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차는 원래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길이는 3.6m 이내여야 되고요. 예. 너비도 1.6m 이내여야 되고 높이가 2m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배기량은 1000cc가 넘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기아차 뭐 모닝 같은 모닝과 경우, 레이, 그다음에 쉐보레 스파크 예, 쉐보레 스파크 이런 차들이 다 그 크기 기준을 크기가 맞춰서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길이, 넓이, 폭 다? 길이하고 너비는 거의 비슷해요. 다만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높이는 2m 미만이니까 조금 예. 여유가 있거든요. 어떤 네. 회사는 뭐 1.6m, 어떤 회사는 1.7m 이렇게 쓰기 때문에 높이에서 크기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겁니다. 캐스퍼는 어떻습니까? 높이가 훨씬 뭐 2m 딱 꽉 채운 겁니까? 그 캐스퍼도 거의 뭐 높이를 높였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누가 봐도 경차 아닌 것 같은데 좀 커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경차 규격을 맞춰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그렇게 출시가 된 거죠. 네. 엔진 배기량이 그러면 1000cc입니까? 네, 정확하게는 998cc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똑같네요. 기아 모닝이랑.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차에서는 배기량 기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배기량이 1000cc를 넘어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혜택이 사라집니다. 네. 근데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성이 추구되는 경차의 형태로 출시가 되니까 그런 기준들을 다 맞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가격이 좀 비싸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비싼 편이죠. 네. 그 경차 최초로 2천만 원 시대를 잡았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최고급 트림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고급형에다가 이것저것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네. 2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차는 2천만 원을 넣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차의 고급화인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경차 타시는 분들이 그동안 불만이 뭐냐면 경차는 작으니까 차가 안전하지 않아, 네. 불안해.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제조사도 충분히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첨단 안전 장치를 기본으로 넣어버립니다. 네.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는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네. 이른바 운전자가 과거에는 수동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는 첨단 장치들을 적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차들이 보통 중대형 고급차에는 다 기본인데 네네. 이 경차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넣어놓고 가격을 올린 거죠. 그렇다면 명분은 이런 거죠. 안전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대차가 이 경차를 내놓은 게 19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네. 경차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나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나왔다가 포기를 했죠. 어. 네, 우리나라 경차 역사를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예. 예전에 티코 기억하세요? 예, 네. 기억납니다. 티코 뭐 200만 원짜리 경차로. 대우. 예. 제가 티코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공장이 울산에 있잖아요. 네. 네. 울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소형차가 티코였습니다. 그때 그랬군요. 네, 예. 근데 이제 티코가 나와서 한참 인기를 얻고 하다 네. 보니까 현대차도 네. 아토스라는 모델을 내놨었죠. 네. 그리고 이제 기아가 비스트를 내놓고 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가 마티즈 내놓으면서 마티즈의 아토스가 밀렸습니다. 인기가 많았잖아요. 인기가 예. 떨어지면서 이제 현대는 경차는
수익도 적고 생산해봐야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 이번에 캐스퍼로 19년 만에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렇군요. 예. 보통 지금 출시 연도가 좀 나오네요.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차들이 쭉 있는데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진 차들도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의 경차가 등장한 배경이 좀 재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83년도에 마이카 붐이 일어나요. 예. 네. 누구나 한 집에 자동차를 갖게 만들자. 그때 이제 그러려면 소득이 적은 시대였으니까 저렴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네. 대우자동차가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와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네. 네. 일본하고 손잡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티코였죠. 그렇군요. 티코 가지고 뭐 유머도 많았었잖아요. 예. 타이어에 껌 붙으면 안 굴러간다. 바람 불면 옆으로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어른 4명이 다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경차가요. 연비도 좋고 네. 그리고 배기량이 작으니까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차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차가 상당히 숫자가 적어요. 이번 이 계기로 이 캐스퍼 출시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경차를 좀 이용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경차가 예. 정책하고 대단히 밀접한 차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형 고급차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데 예. 경차는 정책이 만드는 차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차 혜택이 사라지면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2003년도에 경차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연간 판매에서 36%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2003년도에. 2003년에 네네. 36%가 경차였어요? 그렇죠. 판매되는 10대 중에 세대 반이 경차였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차 혜택을 뭘 줬냐면 예. 한 집에 차를 2대 사면 과세를 좀 많이 했는데 예. 경차는 배제를 시켜줬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경차가 많이 늘어나서 자동차를 통한 세수가 줄어든다. 네.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비판 속에 혜택이 사라지니까 그랬군요. 경차 판매가 곤두박질 쳤고 네. 그래서 다시 살리자고 2004년도에 경차 혜택을 부활을 시킨 겁니다. 아.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네. 이제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차로서의 차종 다양화가 없으니까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저 정도 혜택 갖고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예전에 나의 첫 차는 경차도 한번 검토해보는 수준이었으나 예. 지금은 나의 첫 차는 이제 중형차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경차가 외면을 받게 됐던 거고요. 예, 예. 거기다가 차종 다양화가 없으니까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경차 해봐야 기아 모닝,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아 레이, 그다음에 네. 쉐보레 스파크가 있는데 네네. 쉐보레 스파크는 내년에 단종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종 다양화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캐스퍼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기존의 형태가 아닌 SUV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경차가 그냥 혜택에 따른 시장이 아니라 예.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혜택보다는 내가 저 차를 이용해야 되겠다, 사고 싶다라는 시대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만약에 이 캐스퍼 이렇게 인기라면 네. 다른 경쟁사들도 이런 경차 SUV 만들 것 같거든요. 다른 경쟁사라고 해도 예. 우리가 국내에서 따져보면 네. 기아, 현대차가 있으니까 기아가 있고요. 쉐보레는 내년에 스파크 단종할 것이고요. 예. 쌍용 자동차는 작은 차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요. 아니 이게 잘 만들어지면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잖아요. 해외 수출을 해외 바라야죠. 경쟁 업체들도 이렇게 SUV를 만듭니까? 비슷한 차 많이 만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해외 경차도 있긴 있는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런 차들은 국내에 왜 안 들어옵니까? 배기량 규정이 안 맞거나 크기에서 0.1cm가 넘어가거나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오는군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경차를 길이 규정을 한 나라가 딱 2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규정 좀 고칠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 보시기에. 고치자고 얘기는 많았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차가 안 좋은데 수입차랑 네. 경쟁해야 되느냐 네. 뭐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막혀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영 SUV 캐스퍼 출시와 함께 이 경차의 역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